자, 그러면 걸리버 여행기는 다 읽으셨죠?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애들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인국, 거인국 이것 때문에 뒷부분에 이제 라퓨타나 후이눔 이 것들까지 포함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나라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내용이 애들이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풍자문화, 그러니까 이제 아동용 환타지에서 어른용 풍자문화까지를 아우르는 이제 그런서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는 작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읽으셨죠? 자, 여기 쉬지 않고 길을 떠나는 인간이 있습니다. 1699년 5월 4일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영국 서남부 브리스톨에서 출발했으나 거센 폭풍에 휩쓸려 어디론가로 밀려갔다. 소인국 릴리퍼트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9개월 13일에 걸쳐 산전수전 다 겪고 돌아와 가족의 품에 안겼는데 2달 만에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희망봉,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해협을 지나서 몬순 폭풍에 밀려 어디론가 떠내려갔는데 이번엔 거인국 브로브띵랑 이것도 다 이제 자기가 이 언어 유희처럼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볼 꼴 못 볼 꼴 다 겪은 후에 독수리에 채여서 바다에 빠져요. 또 이제 거기서 표류돼서 막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1706년 6월 3일 다시 귀향. 예. 그래서 막 이제 아주 기쁘게 재회를 해서 이제 잘 살다가 아내의 신신당부에도 다시금 동인도 제도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이번엔 폭풍이 아니라 해적선에 쫓기다 천공의 섬 라퓨타에 도착합니다. 1709년 5월 6일 라퓨타를 떠나 일본 에도를 거쳐 다시 5년 6개월 만에 귀환. 5개월 만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한 뒤 그땐 또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와서 이제 임신을 시킨 거죠. 그런데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갑니다. 이번엔 해적들한테 포로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해적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감옥에 그 안에서 이제 갇혀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카누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보내졌는데 거기는 이제 흐이는 말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거기에서 피통치 계급 중에 이제 야후라는 이제 인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역겨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인류였다는 거죠. 자, 이것이 걸리버의 여정입니다. 떠났다가 돌아오고 돌아오면 다시 떠나고 장장 16년 7개월을 이렇게 싸돌아다닙니다. 대체 이 사람한테 집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잠깐 들르는 간이역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목민의 텐트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걸리버만 그렇겠어요? 인간이란 결국 떠나는 자들이죠. 잠시 돌아오는 것? 떠나는 길은 힘을 얻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가야 되고 청년이에서 노년으로 가야 되고 고향에서 타향으로.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 있죠.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는 나는 떠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가족이 싫어서도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다 뻥이죠 이거. 그 미래를 위해서는 집에 있어야 돼요. 집구석에. 그리고 가면 뭔가를 겪을 걸 뻔히 아는데 또 떠나는 거죠. 그냥 태어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출가자일 것 같아요. 숙명적으로. 그거를 새삼 이제 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 진짜 떠나는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여행기 불세출의 여행기를 쓴 이제 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직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붙은 게 이제 아이러니의 달인, 풍자문학의 대가. 그런데 성직자가 이렇게 풍자와 아이러니, 그러니까 남을 비꼬고 막 헐뜯고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죠? 근데 성직자들이 아주 잘하셔요. 그런 걸. 왜냐? 출가자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틀 수가 있는 거예요. 1724년 영국 정부는 저지라페를 아일랜드에 유통시키려고 했어요. 스위프트는 당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있는 작은 성당의 사제였습니다. 그런 그 저지라페가 아일랜드를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맞서 싸울 것을 선동하는 서한을 가명으로 공표했어요.
근데 스위프트라는 걸 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적은 스위프트가 아일랜드의 빈곤을 타파할 하나의 온건한 제안, 하나의 온건한 제안이에요. 과격한 제안이 아니고 아일랜드의 갓난아기들을 영국인 지주들의 먹거리로 제공하면 된다. 아일랜드인들은 식구도 줄이고 돈벌이도 되니까 좋고 영국인은 싱싱하고 부드러운 살코기를 먹을 수 있으니 좋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래요 지금? 지금 이게 뭐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을 그냥 살코기로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살려달라. 애들도 굶는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난민 애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 이제 그 아이러니가 아니죠. 전공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넘어가면 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냥 니네들은 사람고기를 먹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자체를 와해시키는 막장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장인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어차피 죽는데 뭐 우리 애들 다 먹어. 살코기 먹어. 그리고 돈 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막장 수사학의 끝장판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환타지물이자 풍자문학의 걸작이죠. 소인국, 라퓨타 이런 환상의 왕국들을 등장시킨 것은 이렇게 가야 대놓고 권력과 문명을 씹어댈 수가 있죠. 환타지일이니까 막 씹어도 괜찮잖아요. 이거는 상상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 타켓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풍자가 겨냥하는 건 가장 먼저 정치 권력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총애하는 신하들은 기억력이 짧고 약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때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코를 비틀어주거나 발바닥에 생긴 티눈을 밟아주거나 하면 된다.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맨날 하는 게 왜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나. 그 말을 하면서 비틀어주면 된다.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또 이제 소인국에 가서 당파 싸움을 하는데 당파 싸움이 심할 때는 양측 정당의 지도자들을 100명씩 뽑아서 머리 사이즈가 같은 사람들끼리 짝짓기를 한 다음에 솜씨 좋은 의사들로 하여금 양쪽의 머리를 두 짝으로 빠개서 서로 상대방의 머리에 갖다 붙이면 된다. 내가 옳아 네가 틀려 이걸 하니까 머리를 반쪽에서 딱 갖다 붙이면 딱 통일될 거 아니에요. 의견 통일. 이것도 좋네. 예. 아주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프트가 정치 권력만 이제 향했으면 소인국 거인국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문명과 인간 본성 같은 훨씬 근원적인 영역까지 망라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풍자가와 아이러니가 넘치는 건 당대 사회 인간 전반에 대한 분노의 산물이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게 스위프트의 비명, 라틴어로 된 묘비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에 스위프트가 쉬고 있다. 그 격렬한 분노도 여기서는 그의 가슴을 찢지 못하리라. 속세에 도취한다 그네여. 그를 감히 모방해보라. 그는 인간의 자유에 이바지했느니라. 그러니까 뭐 분노, 자유. 분노를 통해 자유를 표현한 건데 분노만으로 이런 수사하기 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웃기거든요. 너무 통렬한데 너무 기발해.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면 위트가 안 생겨요. 화가 나면 욕이 막 온갖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쌍스러운 욕을 다 한 다음에 말이 막혀갖고 거품 물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욕을 할 때 재치 있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내공인 거죠. 그래서 분노만 갖고는 절대 풍자와 아이러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트, 해악, 유머, 역설 이런 즐거움도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하고 쓴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죽는 날까지 명랑했다. 요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노가 불이라면 명랑은 물이다. 물과 불이 마주치면 아이러니가 분수처럼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흐이님의 나라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소인국 거인국에선 권력과 욕망을 있는 대로 비꼬고 라퓨터와 럭라그 등을 통해서 문명과 지신 영생의 부조리를 폭로하더니 이제는 마침내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겨냥합니다. 여기는 이제 말들이 가장 고귀한 존재로 나와서 야우라는 인간을 다스리는데 말은 외모뿐 아니라 덕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귀하다고 전제돼 있어요. 그에 반해 야우는 모든 악덕의 화신이에요. 걸리버가 문명의 야우라면 이곳의 야우는 원시적 야우죠. 그래서 걸리버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둘은 기질이며 속성이 완전히 닮은 꼴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연암이 호질에서 범을 통해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문명의 모순을 질타하는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후이님의 말들이 야후들의 속성과 기질에 대해 아주 짙은, 아주 막 이렇게 설레설레 고개를, 쟤들은 도저히 구제의 불능이야.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원시적 야후니까 야만적이라 아직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문명의 야후다. 그래갖고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을 위시해서 장엄한 역사를 거쳐온 이걸 쭉 설명하는데 문명의 야후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말들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 아니 제국이 그렇게 넓은데 왜 또 더 넓은 걸 원해? 그리고 빈자 1000명의 부자 1명인 노동 착취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의 시선으로 본 인간 문명의 모순. 그들은 걸리버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채우는데 왜 맨날 아픈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걸리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거는 참 정말 선승들 얘기 같아요. 배고프지 않은데 먹고 목마르지 않은데 물 마시기 때문이다. 이건 성직자들은 정말 이런 게 보이나 보죠. 밤새 술을 마시기도 한다. 대부분의 병은 과식으로 인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걸리버가 계속 말해요. 그러다 보니 가장 병에 걸리기 쉬운 종족이 귀족이라는 거. 귀족은 어릴 때부터 사치, 게으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정력을 다 소모하여 고약한 병에 걸린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면 돈 때문에 못생기고 천한태생의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여자를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그래서 이런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가문이 3대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혈통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내들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족의 자식이 건강하고 똘똘하면 진짜 아비는 마구간 머슴이거나 노동자일 거라고 간주한다. 예. 이거 진짜 세죠. 그러니까 이 귀족의 그 혈통에 대해서 뭐 이건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얄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또 하나 더 갑니다. 거기서 이 풍자의 메스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 신체적 결함이 귀족들의 심통, 변덕, 오만함을 다 낳는다. 그런 계층인 귀족들의 승낙 없이는 아무런 법률도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그러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겠냐. 예, 이 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혈통에 대한 이 비꼼이 쟤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겠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낙곰수보다 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흐이는과 야후 사이에서 양쪽을 두루 관찰하게 된 걸리버는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 그곳에는 나의 신체를 못쓰게 만들 의사도 없었고 나를 망하게 만들 변호사도 없었다. 어떤 파벌의 지도자도 추종자도 없고 지하과목 교수대의 강교한 상인 사치만 일삼는 여편 내 교만한 학자 온갖 나쁜 짓을 출세하는 자들 귀족 판사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가 유토피아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여행은 끝났고 마무리를 해보면 붕어빵하고 대화